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마시는 스키장 있으니까 공동 주체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올림픽 전문이라서 좀 늦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만들어온 스포츠의 힘을 믿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학과 세계평화 정신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생각합니다. 정치 환경이 해결돼야 됩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장웅 IOC 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다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신석호 부장. 네. 지금 마지막에 남북 단일팀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준비해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늦었습니까? 뭐가 이렇게 늦은 겁니까? 위에 올라가서 평양에 가서 다시 잘 전하겠다고 여지는 남겼습니다만 네. 일단 저기서 말하는 맥락은 기술적으로 좀 늦었다는 거죠. 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려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되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진통을 겪고 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장웅 IOC 위원의 이 왜 늦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또 있습니다. 잠깐 함께 들어보시죠.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 때 지바. 그때 단일팀 구성하는 회담을 22번 했습니다. 몇 달 걸렸나? 5달인가 걸렸다고. 단일팀 하는데 22번 회담을 했다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만나고 계속 반복해서 봐도 모자라는데 지금 과거에도 5달, 6달씩 걸렸었는데 지금 너무 늦었다. 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앞부분의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죠. 지금 네.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남과 북이 지금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남쪽은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누가 봐도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스포츠 교류, 네. 문화 교류, 사회 교류 이런 것부터 하고 싶은 거고요. 이걸 좀 전문적인 얘기로 이제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거꾸로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지금 핵 문제에 대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남한의 오이사 조치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사회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사실 도종환 장관도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사실 이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 남한 입장에서는 경기력에서는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요? 경기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남과 북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남북 단일팀을 했던 탁구의 경우에는 네. 이 우리나라도 수준이 높지만 북한 선수들도 잘하죠. 이 세계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이 단일팀을 구성해도 오히려 이제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그 동계 올림픽 종목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이 북한 선수단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팀을 만드는 것이 과연 뭐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사실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원래 남한보다 우리나라보다 경기력이 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를 상대로 했을 때는 지금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약 25명 정도 구성되는 팀이 있는데 저기서 단일 팀을 만들게 되면은 약 반 가까이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에는
해외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서 실제로 선수를 뛰고 있는 선수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사전에 협의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분산 개최와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장웅 IOC 위원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이런 지하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장웅 위원에게 먼저 가서 악수도 하면서 아주 가깝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들어보시죠. 항상 이게 스포츠 이런 빅 이벤트가 있으면 그 나라 이제 국가 수반들이 나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노멀입니다. 나는 뭐 대통령들하고 악수 너무 많이 했어.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악수했지. 클린턴 대통령하고도 악수했지. 뭐 중국 후진타오하고도 악수했지. 장제면하고도 악수했지. 시진핑하고도 악수했지. 뭐 다 악수했습니다. 요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장웅 위원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소감을 물었는데 난 전 세계 정상들과 다 악수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계에서 도대체 얼마나 거물입니까? 지금 장웅 위원장 보셨습니다만 아주 풍채가 좋죠. 네. 농구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10년이 넘게 북한 농구 대표팀에서 뛰었고요. 1996년에 이제 IOC 위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79세까지 계속 그 국제 무대에서 북한 스포츠를 대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오바마 대통령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런 경력을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장웅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달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교류를 하다 보면 돈이 생깁니다. 네.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디 공돈을 좀 얻어올 수도 있겠죠. 투자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달러를 어떻게든 그렇게 조달해가지고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조달해서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3대 독재자들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을 향해서 대화를 하자. 그리고 대화는 열려 있다라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북한이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딴청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약간 만화로 표현을 해봤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뭐 이제 공을 쳐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에 제안한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공동 방역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6.15 남북 공동선언 이 기념행사를 준비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네. 이 두 제안에 대해서 북한 측이 이 불가협정을 통보함으로써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장웅 IOC 위원에게 뭐 평창 동계올림픽의 어떤 뭐 공동 분산 개최라든지 아니면 이 단일 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 겉으로는 지금 이제 그 거부를 한 것이 분명한데 메시지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5달이 걸렸고 22번 회담을 했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이제 마음만 먹으면 22번이 아니라 한 40번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장웅 위원 정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도 좀 판단을 한 뒤에 네. 즉각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어렵다라는 것을 밑자락에 깔고 조금 더 이게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그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석호 부장.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뭘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저쪽 장웅 위원처럼 북측에서 싫다. 그건 안 된다. 너무 늦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싫다고 하고 또 뜻을 밝히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화하고 접촉이고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 간의 연애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사귈까? 그래 사귀자.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시간 없는데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러다가 네네. 어쨌든 계속 구애가 되고 그러면 좀 마음도 바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정도 바뀌고. 네.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있다. 어쨌든 남한이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남한의 대북 대화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까 탁구에서도 나왔지만 계속 공을 던지죠. 네. 김정은은 그걸 계속 옆으로 쳐내지만 네. 어쨌든 대화하자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이게 공식적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의 접점이 찾아져서 비공식 대화가 통상 이루어집니다. 네. 비공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공식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그게 공식화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장관급 회담도 열리고 또 정상회담도 열리는 것인데 네. 과연 지금 남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그 과정에 초입에 지금 와 있다 네. 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신성호 부장이 조금 전에 대화 공세다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대화도 공격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새로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